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교수 김상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으시죠? 저도 지난 2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면해서 볼 수도 없고, 또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필품을 판매하시는 분들, 특별히 격리되어 있는 분들에게 그 생필품을 배달하시는 분들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경찰, 군인,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가수들, 연주자들이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이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셀린 디온, 안드레아 보첼리, 레이디 가가, 그리고 피아니스트 랑랑이 각각 집에서 격리되어 있으면서 함께 연주하고 불렀던 The Prayer를 유튜브로 보면서 또 다른 감동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제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마 이전처럼 그렇게 쉽게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직 방역 때문에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또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집안에서 떠나는 이탈리아 여행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직접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랜드 투어의 최종 종착지였던 이탈리아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 집에 머물면서 혼자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제일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책을 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선택했고, 지난 2달 동안 베네치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베네치아일까요? 로마도 있고 피렌체도 있는데 왜 하필 베네치아로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베네치아는 세상의 다른 곳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라틴어로요, 알테르 문디라고 합니다. 정말 베네치아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삶의 방식이 다른 곳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니 꼭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곳입니다. 미국 사람이었지만 베네치아를 사랑했고, 결국 베네치아에서 임종해서 베네치아의 땅에 묻혔던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베네치아 그 유명한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드신 분이시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정상적인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물 위에 떠다닙니다. 이렇게 물 위에 떠다니면서 사는 것이 베네치아에서는 정상적인 삶입니다. 물결에 비친 도시는 그림처럼 보이는데 최고의 거장이 그린 어떤 그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모든 것이 물 위로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 위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환상적입니다. 베네치아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지요.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고 비둘기와 갈매기가 하늘을 공유하는 곳이며 동방과 서방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저 멀리 실크로드를 타고 동방에서 전래된 물품이 도착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베네치아였던 것입니다. 베네치아는 중국에서 시작된 실크로드 끝에 있는 유럽의 물류 창고였습니다. 이곳에 인도의 향료와 중국의 실크와 같은 물자가 모였기 때문에 베네치아의 저택 지상층은 모두 창고로 사용되었지요. 베네치아의 카날 그란다에 줄지어 서 있는 저택들은 대부분 1층을 창고로 사용했고 이를 폰다코라 불렀습니다. 인도와 중국 물자들만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잔틴 문화도 대거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베네치아의 그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터키 이스탄불의 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베네치아에서는요, 북유럽의 문화도 직수입되었습니다. 특별히 독일 사람들은 아예 무역관을 열어서 실크로드를 따라 옮겨온 동방과 비잔틴의 문물과 상품을 다뉴브와 라인강의 물줄기를 따라 북유럽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곳에서는 한 가지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베네치아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프란체스코,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엘 그레코, 알브레트 디러, 몽테뉴, 모차르트, 괴테, 바이런경, 찰스 디킨스, 리차드 바그너, 토마스만, 어네스트 헤밍웨이, 자니 뎁과 안젤리나 졸리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모두 베네치아에서 그랜드 투어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감격을 했고 어떤 사람은 실망을 했으며 어떤 사람은 책을 썼고 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베네치아를 그랜드 투어의 종착지로 여겼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네치아에서 자기가 살아가던 인생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베네치아에 다녀온 사람들이 앞으로 나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네치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베네치아 대운하의 카날 그란데와 그 좁은 수를 오가는 곤돌라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곤돌라를 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곤돌라는요, 밑바닥이 평평합니다. 다른 배처럼 바닥을 V자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어서 마치 물결에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곤돌라는요, 색도 특이합니다. 완전히 검은색이죠. 저는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볼 때마다 마치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관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관이 출렁거리는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이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하게 될 베네치아의 죽음을 쓴 토마스 만이라는 독일 작가도 곤돌라를 죽음의 관으로 해석했습니다. 토마스 만은 자신의 책에서 곤돌라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기이한 배는 색깔이 너무 까매서 다른 배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 마치 관처럼 보인다. 토마스 만은 관처럼 생긴 검은색 곤돌라를 보면서 음울한 장례식과 침묵의 여행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베네치아를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 베네치아를 그랜드 투어의 최종 목적지로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네치아에서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네치아에서 역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올해 2월 초에 베네치아에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2월에 좁은 베네치아 골목길을 걸어다니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베네치아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예상대로 이탈리아 북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되었죠. 그런데 베네치아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무려 22번이나 흑사병이 전염병이 베네치아를 강타했습니다. 특별히 1630년 여름에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그때 베네치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의사들은 죽어나가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메디코 델라 페스테라는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때 의사들이 썼던 그 복장을 가면으로 만들어서 그 고통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나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은요, CLT에 처방을 내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시토 롱게 타르데, 첫 자입니다. CLT, 도망가라, 먼 곳으로 가급적 늦게 들어오라. 이것이 당시 베네치아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재택으로 버티고 있지요. 전염병이 돌면 이상한 소문도 함께 떠돌아다닙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먹으면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소문이 돌았고요.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먹게 됐습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베네치아 해안에 살던 오징어들은 죽어서 베네치아의 식탁에 오를 각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 사람들은 굳건하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1630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던 그 아픈 상처를 딛고 베네치아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그 전염병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바로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입니다. 지금도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건물이지요. 무서운 전염병을 이겨낸 베네치아 사람들은 생명을 보여주신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살루테 성당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베네치아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돌보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살루테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루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살루테를,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안드라 tutto bene, everything will be alright. 모두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